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능점은 그냥 스펙트럼과 만나는 점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리해서 저희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해서 저희가 너무 모든 것 변환하는 것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렇게 푸시오브 있는 거 그쵸? 여기가 V 이퀄 델타 있었다 그랬을 때 얘를 결국 A D R S 포맷으로 변환할 때 뭐라 그랬죠? 이렇게 변환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지금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게 조금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이거가 조금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 안다. 나는 뭐 모드 해석도 알고 단자율도 응답 스펙트럼 고유치 해석 다 안다. 라고 하면 그냥 사실은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저의 경험도 그렇고 처음에 푸시오브를 접하거나 할 때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이 될 만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이제 잘 모르고 헷갈리고 까먹고 그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부터 딱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를 딱 보면 이제 뭔가 순간 벌써 모르겠다. 들어가기도 전에 뭔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해서 이제 포기해버리고 별로 잘 그 뒤에 것들은 오히려 더 잘 이해도 안 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된다고 받아들이자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한 상태에서 대신 ADRS 포맷이 왜 필요한지는 저희가 공감했죠. 그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ADRS 포맷으로 해서 캐퍼시티 곡선과 그죠? 캐퍼시티 곡선이라고 하면 이 푸시오버 곡선 이것과 스펙트럼을 SA 그죠? 스펙트럼 상에서 나오는 요 SA 유사 가속도라고 하는 요거 ST 그죠? 최대 변형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배울 땐 요거는 D로 쓰기도 하고 요거는 A로 쓰기도 하는 요런 거 요거를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여기까지는 알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렸다. 샥 예를 들어서 여기가 리스폰스 스펙트럼 그죠? 우리가 응답 스펙트럼 벌송하면 그죠? 이거는 실제로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처음 만들어지는 건 일라스틱 스펙트럼이고 그쵸? 일라스틱 명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디자인 스펙트럼이죠. 원래 스펙트럼은 어떻게 돼요? 원래 스펙트럼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지진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설계에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지진파를 해석을 하고 해서 디자인 스펙트럼이 나와서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안다면 그죠? 이거의 전제는 뭐였죠? 우리는 응답 스펙트럼은 안다. 스펙트럼에 대한 거는 조금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야 어느 정도 그 나머지 개념들 성능점이 어떻게 생기고 어떨 때 스펙트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공감이 된다고요. 그죠? 왜냐면 결국 여기에 있는 거는 이 곡선에 대한 그죠? 이거는 결국 비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 나오는 건데 그죠? 이걸 할 줄 알려면 비선형 해석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개념이라도 그죠? 비선형 해석에 대한 걸 통해서 나오는 거고 대신 성능점은 결국 요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데 결국 스펙트럼 응답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그죠? 뭐까지 모른다고요? 이게 왜 만나는 점이 도대체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최대 변형이라고 그랬죠. 최대 변형. 그죠?
이 최대 변형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게 왜 응답 스펙트럼과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공감은 있어야, 그죠? 이 두 가지를 결국 이 뭐죠? 이 스펙트럼이 결국은 디맨드인데, 디맨드죠? 디맨드 스펙트럼. 이 녀석이 캐퍼시티 커브인데, 원래는 캐퍼시티 커브인데 여기 스펙트럼 상으로 옮겨와서 여기가 캐퍼시티 스펙트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한 군데에다 놓고 하는 게 이해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응답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게 뭐 리스폰스 스펙트럼, 일라스틱 디자인 스펙트럼 이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혼동되면 이 부분을 꼭 얘를 먼저 정리 또는 공부를 하고, 그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스펙트럼이 결국 최대 변형을 기반으로 나온 거다. 즉 우리가 구조물 해석할 때 스펙트럼을 통해서 최대 변형을 뽑아낸다. 그래야 구조물의 설계를 할 때 가장 보수적인 최대 변형, 지진이 올 때, 이럴 때 지진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건물이 이렇게 흔들릴 텐데, 여기는 예를 들어 변형이 지진이 이렇게 계속 오니까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어떨 때도 있어요? 클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변한다, 흔들린다, 지진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계속 그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진이 온다 라고 하면, 만약 여기 델타를 시간에 대해서 표시한다고 하면 점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력 해석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하나의 변형으로 설계를 하던가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설계를 해야, 어떤 변형에 대해 설계해야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설계가 되죠? 그죠? 최대 변형이에요. 최대 변형. 그쵸? 그래서 이 최대점들을 찍은 게 스펙트럼이라고요. 스펙트럼 자체는 사실은 그 최대에 대한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게 숨어 있다고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응답 스펙트럼에서, 그죠? 여기서 또 똑같은 거를 스펙트럼에 대한 걸 또 정리하면, 사실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정리할 것도 영상으로 만들면 이미 굉장히 많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물론 비탄성 스펙트럼은 아직 좀 더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그쵸? 이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많다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죠? 들어가 보면. 근데 일단은 이 최대 변형에 대한 걸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스펙트럼은 최대 변형을 알기 위해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까지는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 뭐라 그랬죠? 여기까지는 안다. 그래서 일라스틱 디자인 스펙트럼, 그죠? 이런 거 한 거죠. 이렇게 딱 해서 M 있고 K 있고, 즉 이렇게 해서 점점 해서 점점 긴 것까지, 그쵸? K1, K2 이러면 주기가 짧은 거부터 T1, T2 점점점에서 T 뭐 N, 예를 들어서 점점 증가하면 여기가 주기가 짧고 주기가 어떻게 길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거를 해석해서, 즉 단자유도를 해석해서 이런 스펙트럼을 얻어진 거죠. 그때 감쇄비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진 설계할 때 감쇄비 몇 프로죠? 5%죠. 그쵸? 아시겠죠? 즉 요거는 예를 들어서 5% 감쇄를 가지는 일라스틱 디자인 스펙트럼을 우리는 스펙트럼을 공부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스펙트럼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했다고요. 그죠? 응답 스펙트럼 할 때 결국 일라스틱부터 해서, 물론 나중에 되면 이제 어떤 뮤라는 것과 이런 거 통해서, 그죠? 연성도를 통해서 이제 요 일라스틱 디자인 스펙트럼을 낮추는 비탄성 스펙트럼까지 넘어가긴 하지만, 우리는 결국 여기서 활용되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어떤 스펙트럼이야? 일라스틱 디자인 스펙트럼. 어떤? 감쇄비가 5%인. 그죠? 그러면 우리의 오늘의 질문은 이거죠. 성능점은 그냥 스펙트럼. 즉 우리가 아는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로 하는 거는 시작해서 요 일라스틱, 우리가
이 코드에도 들어가 있는 스펙트럼이 요거죠. 5%. 5%에 대한 디자인 스펙트럼. 일라스틱 디자인 설계 DSIN 스펙트럼 과 뭐와 우리가 비선형 해석을 통해 아는 비선 정적 해석을 통해 아는 이 녀석과의 교차점 여기가 성능점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냐 라는 거죠. 그죠? 정답부터 얘기하면 뭐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렇죠? 이게 결국은 생각을 지금부터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공감을 이 녀석은 쭉 지나서 그쵸? 저희가 만약에 5% 감쇄란 얘기는 5% 감쇄란 얘기는 시작해서 우리가 구조물의 감쇄는 뭘 알아야 되냐면 너무 두꺼우니까 샥 구조물의 감쇄는 그죠? 우리가 단자유도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5% 되는 점성 감쇄로 우리가 내진 설계에서 말하는 기본 점성 감쇄 5%가 있고 실제로 구조물이 지진이 왔습니다. 지진이 왔어요. 지진이 오면 막 부재들이 주요 구조 부재들이 뭐 벽체도 있고 뭐 기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면서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5%인가요? 물론 감쇄는 잘 모르지만 그죠? 아니죠. 실제로 무슨 감쇄가 또 있어요? 어떤 부재가 갑자기 부재가 항복 즉 비탄성 거동을 하면서 나오는 이력 감쇄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기 다시 샥 지우고 공간 실제로 우리가 단자유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요거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PT 하중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 크리티컬 감쇄에 의해서 이거를 5%라고 보는 거죠. 점성 감쇄, 속도에 비례하는 점성 감쇄로 SDOF 단자유도에서 그쵸?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슉 왔다 갔다 M이 있고 K가 있다 그죠? 감쇄비가 5%다 라는 거는 일라스틱 즉 구조물이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그쵸? 구조물이 온리 뭐예요? 일라스틱 상태에 있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5% 점성 감쇄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지진이 오면 예를 들어 지진이 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기둥 같은 거 쫙 뽑아보면 어떻게 돼 있죠? 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력을 보이잖아요. 이력 거동을 보인다고요. 즉 아시겠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모멘트의 소성의 정각이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재가 늘 탄성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부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기둥이 자기 강도를 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막 이런 식으로
즉 비탄성 거동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재들이, 주요 구조 부재들이 비탄성 거동을 하면서 요 캐퍼시티 곡선이, 만약에 이런 구조 부재들이 다 탄성 내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죠? 어디 있어야 돼요? 공간이 없는데 샥 지우고, 만약에 이렇게 쭉 있으면, 만약 부재 다 탄성이다, 지진이 왔는데,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된다고. 여기. 즉 구조물도 탄성 상태에 머물러야 된다고. 그죠? 구조물도 탄성 상태에 머물러야 된다. 그런데 구조물도 탄성 상태에 머물러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요 지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기울기가 구조물이 누웠다는 얘기는,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조물이 실제로 샥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구조 부재들이 이것처럼 항복하고 이런 비탄성 거동을 했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이력을 보이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Y축이 힘이죠. 변형이죠. X축이. 그럼 이 면적이 뭐가 돼요? 에너지 소산. 그죠? 이 에너지 소산이 뭐예요? 이력에 대한 감쇄 역할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어떤 비탄성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이 녀석, 이 KU에 어떻게 돼요? 이력 감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주잖아요. 즉, 이 5% 일라스틱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일라스틱이니까 이력 감쇄가 없는 거라고. 즉 구조물이 무슨 상태요? 탄성 상태여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어이,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성능점은 그냥 스펙트럼과 만나는 점일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딱 만나는 점이 어디예요? 구조물이 탄성인 상태예요? 아닌 상태예요? 지금? 아닌 상태죠. 그죠? 아닌 상태라고요. 즉 우리는 이 스펙트럼이 지금 현재 이 구조물의 상태와 어떻다고요? 중요한 건 맞지 않다고요. 그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라스틱에 대한 5% 감쇄는, 이 점성 감쇄는 뭐라고요? 부재가 일라스틱에 되는 구조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즉 푸시오버에서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 상태일 때는 이렇게 5%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즉 항복해서 비탄성으로 넘어가는 순간 플러스 무슨 감쇄가 있어야 돼요? 무슨 감쇄가 있어요? 이력, 비탄성에 의한 이력 감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이력 감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나는 점 맞아? 라고 해봤더니 이미 지금 현재 이 위치, 지금 너무 반복하는데 여기가 이미 뭐예요? 여기가 구조물이
탄성이 아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서 항복해서 쭉 가다가 비탄성 고동을 하다가 어느 지점이니까 탄성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랑 매칭한대요? 일라스틱 스펙트럼과 매칭이 안 된다고. 즉, 이 상태에서는 뭐라고요? 결론. 성능점이 여기는 이 경우에는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죠? 즉,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성능점이란 건 결국 스펙트럼을 한 곳에다 놨는데 이게 만나는 점이긴 만나는 점인데 서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서로 매칭이 돼야 된다고. 매칭. 말이 돼야 된다고요. 어떤 측면에서? 에너지 소산 측면에서.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 정리는 이것으로 스펙트럼 만나는 점이니까는 이렇게. 일단은 여기는 성능점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공감을 제가 정리한 좀 전에 설명드린 걸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 두 번째 시작 부분에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언제 성능점은 그냥 스펙트럼과 만나는 점이 될 수 있나 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두 가지 정리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그죠? 결국 제가 원하는 정리의 결과는 뭐예요? 그냥 스펙트럼과 푸시오버 커브가 만나는 점이 성능점은 아니다. 그죠? 성능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결국 늘 항상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할 수 있으면 그 두 가지 정리를 통해서 그죠? 그럴 수 있으면 이제 그 다음 정리에서 이어서 쭉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점이 스펙트럼과 푸시오버 커브가 그냥 만나는 점일까에 대한 정리는 첫 번째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리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